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야. 한 소녀의 침묵이 언어학의 경계를 흔들고 있어. 파리 소르본 대학교 언어연구소 저명한 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발표가 끝나자마자 강의실은 충격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이 귀를 의심하며 웅성이고 어떤 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반박하려 하지만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클레어 베르나르입니다. 저는 파리의 명문 소르본 대학교 언어연구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언어를 사랑해왔으며 단어들이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어요. 평생 언어의 과학을 연구하며 그 숨겨진 아름다움을 탐구해왔고 연구와 세심한 공부를 통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제 마음에 곧 닿게 될 도전에 대해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바로 제 딸 엘로디 때문입니다. 엘로디는 파리의 서늘한 가을 아침에 태어났습니다. 병실은 차분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사랑과 언어의 마법이 넘치는 환경 속에서 엘로디가 자라나리라 상상했었죠. 남편 마르코 베르나르도 항상 저를 든든히 지지해 주었고 함께 작은 딸을 위한 밝은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달라졌음을 느꼈어요. 다른 신생아들이 작은 소리에도 웃고 옹알이를 할 때 엘로디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눈은 마치 제게서 멀어지듯 바라보았고 제 부드러운 부름에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모든 아이는 자기 속도대로 자란다며 스스로를 다독여 보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엘로디의 침묵은 제 마음 깊숙이 큰 걱정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저는 수많은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며 언어 발달에 관한 책들을 읽고 답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엘로디의 작은 제스처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기다렸지만 대신 불확실함이 가득한 조용한 순간들만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엘로디를 여러 전문의에게 데려갔고 결국 의사분들께서 엘로디가 자폐 스펙트럼에 속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치 무거운 짐이 제 가슴 위에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혼란스럽고 가슴 아프며 심지어 죄책감까지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사랑하는 제 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평생 언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는 엘로디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그날 밤 파리의 작은 아파트에 있는 엘로디의 유아용 침대 옆에 앉아 저는 엘로디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엘로디, 네가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게. 그 순간 슬픔과 결연함이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 고요한 순간에 저는 제 자신과 엘로디에게 약속했어요. 언어를 통해 그녀의 마음에 닿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탐구하겠다고.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고 미지의 것들로 가득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엘로디를 위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만 했거든요. 저는 창밖의 어두운 파리 하늘을 바라보며 아무리 힘든 여정이라도 제 딸을 위해 언어의 마법을 열어줄 방법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 밤은 우리 둘의 삶을 영원히 바꿀 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엘로디에게 그 약속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 인생이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소르본에서 열린 작은 학술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제 마음은 여전히 걱정으로 무거웠지만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으며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했어요.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미소를 가진 한 남성을 보게 되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카를로스 로페스였으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열정을 가진 언어와 인지과학 연구자였습니다. 카를로스 선생님께서는 다양한 언어가 우리 뇌에 작용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며 강연을 시작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간단하고 명료했으며 일상적인 예시들을 들어 아이디어를 생생하게 전달해 주셨어요. 저는 엘로디와 집에서의 어려움이 계속 떠올라 집중하면서도 열심히 들었어요. 강연이 끝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그분께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로페스 박사님, 오늘 강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정중하게 자기소개를 해주셨어요. 저는 카를로스 로페스입니다.
언어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엘로디가 대부분 침묵하며 전통적인 방법들로는 진전이 없었던 점을 말씀드리자 제 마음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카를로스 선생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내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러더니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혹시 한글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머뭇거리며 이름은 들어본 적 있으나 자세한 것은 잘 모릅니다. 라고 인정했어요. 그러자 그분의 눈빛이 반짝이며 한글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한글은 오래전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독특한 문자 체계인데 그 디자인은 매우 과학적이며 말할 때 입과 혀가 움직이는 모습을 담도록 만들어졌다고 하셨어요. 카를로스 선생님께서는 한글은 언어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글자들이 퍼즐 조각처럼 자연스럽게 맞물리며 몇몇 연구에서는 한글 학습이 뇌를 놀라운 방식으로 자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열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채로운 색상의 단순한 모양을 한글 블록으로 표현한 모습을 상상하며 아이들이 말하는 능력을 열어줄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었어요. 저는 그분의 설명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전통적인 언어들을 소중히 여겼던 프랑스에서 한글과 같은 전혀 다른 체계가 다소 낯설면서도 흥미롭고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대화를 이어가며 그분께서 한글 블록의 사진 몇 장을 보여주셨는데 그것들은 각기 명확한 디자인으로 특정 소리와 연결되어 있는 밝고 즐거운 퍼즐 같았어요. 저는 엘로디가 그것들을 가지고 놀 때 눈이 반짝이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대화가 끝날 무렵 저는 굳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카를로스 선생님의 제안은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문을 열어주었거든요. 프랑스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언어에 자부심을 느껴왔지만 저는 모든 언어가 저마다의 아름다움과 과학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시작했어요. 한글처럼 전혀 다른 언어에서도 말이죠. 그날 저는 아이디어가 가득 담긴 노트와 함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다짐을 품고 세미나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이 뜻밖의 만남이 엘로디가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우리 삶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줄 첫 걸음이 되리라고 깊이 희망했습니다. 저는 로페스 박사님과 대화한 후 한글의 잠재력에 대해 점점 더 설렘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 다채로운 블록들과 그들이 담고 있는 약속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카를로스 선생님께서 한글 블록을 사용하여 아이들이 학습하는 작은 교실을 방문해 보라고 초대해 주셔서 엘로디에게도 어떤 변화의 불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바로 동의했어요. 교실에 도착하니 벽에는 밝은 색감과 경쾌한 장식들이 가득했으며 크고 간단하게 그려진 한글 포스터들이 눈에 띄었어요. 방 안에는 부드러운 매트 위에 앉아 블록 놀이를 하는 아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아이들은 새로운 소리를 발견할 때마다 호기심 어린 눈빛과 함께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카를로스 선생님께서는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환영합니다. 클레어 선생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직접 한글의 마법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다정한 말투와 격려 덕분에 저는 금세 편안함을 느꼈어요. 저희는 방 한쪽의 조용한 구석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아 선생님께서 한글의 기본 원리를 쉽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블록을 보세요. 라고 카를로스 선생님께서 뚜렷한 모양의 밝은 블록을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모양은 소리를 낼 때 입이 움직이는 모습을 연상시키도록 디자인되었어요. 이 블록을 볼 때마다 그 블록이 나타내는 소리를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이 그 블록을 만져볼 수 있도록 부드럽게 돌려주셨어요. 아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블록을 받아들였고 저는 아이들의 표정이 호기심에서 기쁨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카를로스 선생님께서 내주신 소리를 따라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시작되었지만 반복할수록 점점 자신감이 붙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방법들로 엘로디를 도우려 애썼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혹시 이 단순하면서도 놀이 같은 접근법이 엘로디에게 필요한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실은 마치 즐거운 퍼즐을 풀어가는 듯한 학습의 세계처럼 느껴졌어요.
카를로스 선생님께서는 한글은 논리적이면서도 배우기 쉽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모두가 읽고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창조하셨죠. 이 시스템은 언어가 어려운 아이들도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어요. 라고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매우 간단했지만 이 방법이 아이들이 언어에 접근하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저는 엘로디가 이 블록들을 가지고 놀며 작은 손으로 하나하나 블록을 집어들고 집중하여 소리를 따라하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모습이 제 안에 따뜻한 희망을 퍼뜨렸습니다. 바로 이 다채로운 교실에서 저는 제 딸을 위해 언어의 마법을 열어줄 가능성을 보게 되었어요. 방문이 끝날 때쯤 저는 노트에 많은 질문을 쓰며 카를로스 선생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각 블록이 특정 소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모양들이 단어 형성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를 배웠어요. 한글의 단순함과 아름다움이 제 관점을 서서히 바꾸어 놓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우리 가족이 오랫동안 프랑스어와 그 전통을 소중히 여겨왔지만 다른 문화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새로운 결심을 안고 교실을 떠났습니다. 엘로디와 함께 집에서 이 방법을 시도해 보겠다는 의욕이 넘쳤어요. 한글처럼 단순하면서도 논리적인 시스템이 언어에 대해 새로운 사고를 열어줄 수 있다는 아이디어의 설렘을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으며 제 딸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탐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저는 약속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가득한 마음을 안고 있었어요. 관찰한 아이들이 다채로운 한글 블록과 간단한 수업을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 마법을 제 집, 특히 엘로디를 위해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저는 우리 거실에 새로운 언어 수업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마련했어요. 낮은 탁자 위에 한글 블록들을 깔끔하게 배열하며 모든 블록이 선명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교실에서처럼 밝은 모양들이 엘로디의 관심을 끌어주기를 바랐거든요. 엘로디 옆에 앉아 엘로디, 오늘은 재미있고 새로운 걸 한번 해볼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매끄럽고 반짝이는 부드러운 곡선을 연상시키는 단순한 모양의 블록을 들어 그 블록이 나타내는 소리를 부드럽고 분명하게 반복해 보였어요. 놀랍게도 엘로디는 잠시 멈추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 블록을 바라보았어요. 바로 그 작은 반응이 제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한글 시간을 매일의 일과로 만들었어요. 매일 아침 저희는 특별한 공간에 함께 앉아 한 블록을 골라 그 소리를 말하고 엘로디가 따라해 보도록 부드럽게 격려했습니다. 때로는 엘로디가 약간의 소리를 내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려는 듯 눈빛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다른 때는 여전히 조용하더라도 저는 인내심을 갖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저는 모든 작은 개선이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햇살이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우리 방을 감싸던 때가 기억납니다. 저는 엘로디에게 부드러운 아치 모양의 블록을 보여주며 이 블록은 기억 소리를 낸답니다. 라고 천천히 설명했어요. 그 순간 엘로디가 부드럽게 기억과 비슷한 소리를 내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것은 돌파구였고 작은 진전의 불꽃이 제 마음을 넘치는 기쁨으로 채워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우리의 진전을 일기장에 기록하기 위해 앉았습니다. 엘로디가 낸 작은 소리, 블록을 통해 나눈 연결의 순간들, 모든 변화를 꼼꼼히 적었어요. 또한 카를로스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 집에서의 작은 성공들을 공유했는데 계속하세요, 클레어 선생님.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기적입니다. 라는 따뜻한 격려의 말씀이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곧 우리 세션이 단순한 언어 수업을 넘어섰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블록들은 단순한 이국적인 물건이 아니라 엘로디가 소리와 단어의 세계와 연결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부드러운 빛과 연습의 잔잔한 소리가 어우러진 우리 거실에서 저는 엘로디가 소통하고 자신을 표현하며 인생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기는 우리 집에 큰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비록 변화는 느리게 이루어졌지만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변화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길을 계속 탐구하겠다는 희망과 결심을 느꼈습니다.
매일 한글 블록과 함께한 우리 공동의 노력이 멋진 변화를 향한 길임을 확신하며 한글의 언어가 오랫동안 제가 열어보고 싶어 했던 문을 서서히 열어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엘로디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한 변화였습니다. 몇 주 동안 집에서 한글 블록으로 연습하며 엘로디에게서 작지만 격려가 되는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엘로디가 블록과 조금씩 더 상호작용하며 때로는 혼자서 소리를 따라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았고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저희 여정은 이대로 개인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이제 다른 분들과 우리의 발전을 나누고 앞으로 닥칠 도전에 맞설 때가 된 것이죠. 어느 맑은 아침, 저는 지역 교육 모임에서 우리의 경험을 발표해 달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동료 연구자들 앞에서 말씀드린다는 생각에 긴장되면서도 배고픈 설렘이 밀려왔어요. 저는 그동안 기록한 노트, 녹음 파일, 그리고 매일의 세션을 담은 사진들을 모두 모아서 진짜 우리의 발전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발표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발표 당일, 저는 호기심 가득한 얼굴들이 모인 크고 밝은 강당에 들어섰어요. 프로젝터를 설치하고 자료들을 탁자 위에 정리하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어떤 분들은 친근하고 관심을 보이셨고 어떤 분들은 회의적인 눈길을 주시더군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이미 엘로디와 함께 극복해온 어려움들을 떠올렸습니다. 제 목표는 전통적인 방법이 아니라 한글을 사용한 독특한 접근법이 언어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소통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클레어 베르나르이며 저는 소르본 대학교 언어연구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딸 엘로디와 함께한 이야기, 그리고 한글을 통한 우리의 여정을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며 엘로디가 다채로운 블록들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담은 슬라이드를 차례차례 보여드렸어요. 저는 각 블록이 특정 소리를 나타내도록 디자인되었다는 것과 이 방법이 점차 엘로디의 세상에 연결의 다리를 놓아주었다는 것을 쉽게 설명했습니다. 발표 중 일부 사람들은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고 다른 분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주시하셨어요. 저는 그 의구심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리며 프랑스에서는 한글이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가장 효과적인 아이디어는 뜻밖의 곳에서 나오곤 합니다. 저는 모든 언어가 고유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고 믿으며 한글은 논리적이면서도 즐거운 점이 있어 특별합니다. 라고 덧붙였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집에서 진행한 한 세션의 짧은 동영상 클립을 재생했어요. 영상 속에서 엘로디가 블록을 만지작거리며 제가 부드럽게 소리를 따라 하도록 격려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한때 무표정했던 그녀의 눈에 이제는 작은 호기심과 참여의 빛이 보이더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을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라고 마무리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블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셨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공유해 주셨어요. 몇 분은 여전히 회의적인 모습을 보이셨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엘로디의 작은 발전에 감동받으셨습니다. 그 격려의 말씀들이 저를 더욱 자랑스럽게 느끼게 했으며 이 일을 계속해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굳게 해주었어요.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저는 안도감과 자부심 그리고 앞으로 닥칠 도전에 대한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자랑해온 프랑스어 전통 속에서 독특한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이 길에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이 일은 단지 엘로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아이들을 위한 길입니다. 우리의 발전을 나누는 것은 단순한 발표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에서 나온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고 아이들이 마음껏 꽃피울 수 있도록 함께 힘쓰자는 부름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여정을 되돌아보며 미래에 대한 깊은 희망과 설렘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엘로디에게서 작지만 고무적인 진전의 신호들이 보이며 저희의 노력이 조금씩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때 침묵과 걱정으로 가득 찼던 저희 집이 이제는 탐구와 부드러운 돌파구가 마련되는 공간으로 변모했어요. 다채로운 한글 블록들은 단순한 교수 도구를 넘어
제 딸에게 언어의 세계를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답니다. 저는 종종 프랑스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바깥 세상을 바라보며 저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합니다. 예전엔 엘로디가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던 시절이 기억나는데 이제는 그녀의 눈이 반짝이며 블록에서 나온 소리를 따라 해보려 애쓰는 순간들을 보게 되었어요. 엘로디의 작은 미소조차도 하나의 승리처럼 느껴지며 이런 순간들이 앞으로 밝은 미래를 향한 작은 한 걸음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저는 저희의 발전을 다른 분들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언어연구소와 지역 사회에서 작은 모임들을 주최하며 한글이 어떻게 언어 발달에 불꽃을 지필 수 있는지를 시연해 보입니다. 저희 여정에 대해 말씀드릴 때 이 방법이 저희 풍부한 프랑스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안적 접근법을 제시하여 보완해 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저는 모든 분들께 우리 세상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로 가득 차 있으며 각 언어마다 특별한 매력이 있습니다. 서로에게서 배움을 얻음으로써 모든 아이가 자신만의 독특한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한 모임 후 한 선생님께서 클레어 선생님의 이야기는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외국어가 이렇게 큰 희망과 발전을 가져다 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과 여러분들의 격려가 제 마음에 깊은 감사와 결의를 불러일으켰어요. 저는 이번 일이 단지 엘로디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언어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한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파리뿐만 아니라 그 너머의 학교들에서도 서로 다른 문화의 장점을 살린 교육 방법을 도입하는 미래를 꿈꿉니다. 다채로운 블록들로 놀며 새로운 소리를 발견하고 웃음 짓는 밝고 호기심 많은 아이들로 가득한 교실을 상상하며 언어의 어려움 때문에 어떤 아이도 뒤처지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도전이 다가오지만 동시에 성장의 약속도 함께 옵니다. 저는 희망이 작은 씨앗처럼 천천히 자라나 아름다운 식물로 변해 가듯 한 걸음 한 걸음 쌓아 올려진다는 것을 배웠어요. 지금까지의 진전은 아무리 길이 험난해 보여도 계속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내일을 바라보며 저는 굳은 결심에 참 마음을 느낍니다. 한글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이를 다른 이들과 나누며 모든 아이가 어려움에 상관없이 빛날 수 있는 미래로 가는 길을 열어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엘로디와 함께한 저의 여정은 어려움 앞에서도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열린 마음과 모든 언어의 아름다움, 특히 멋진 한글에서 배울 열정을 가지고 이 일을 계속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편의 감동이었습니다.